보습제 사용만 잘해도 피부과에 갈 일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피부는 피부 입장에서는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겨울철에 어울리는 보습제 바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 박 원장의 박지혜 원장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를 볼 때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해 보여서 보습제를 바르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보습제를 바른다고 하시는데도 피부가 엄청 건조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바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바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바르세요?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느냐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습제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바를 수 있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보습제를 바르세요? 보습제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수분제, 두 번째 밀폐제, 세 번째 연화제라고 부르는 장벽 대체제입니다. 이건 성분으로 분류한 보습제인데요. 첫 번째 수분제는 보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피부 속에 수분이 있고 그게 피부 속에 잘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분제의 역할은 일단 피부 속으로 수분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이라거나 글리세롤이라거나 이런 성분들은 수분을 흡수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수분을 일단 피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밀폐제인데요. 밀폐제는 말 그대로 수분을 밀폐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수분을 밀폐하려면 기름 성분이어야겠죠. 그래서 밀폐제는 대부분 엄청 꾸덕하거나 찐득하거나 이런 오일리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분명으로는 미네랄 오일,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이런 기름 성분들이 밀폐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화제라고도 부르는 장벽 대체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많이 들어보신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피부가 장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부 장벽이 엄청 중요한 건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벽이 튼튼해야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도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부를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콜지, 이 성분은 원래 피부의 각질층에 존재하는 피부 장벽의 성분이 되는 지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으면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문제가 되는 피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MD 크림을 살펴볼게요. MD 크림은 메디컬 디바이스의 약자거든요. 이거는 보습제이지만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함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보습을 해주는데 특화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MD 제품의 대부분에는 피부 장벽을 복구할 수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제 그리고 밀폐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MD 크림도 로션이 있고 크림이 있고 그것보다 꾸덕한 제형의 크림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형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들어가 있는 성분은 비슷비슷하지만 제형이 다른 거거든요. 보습제를 고를 때 성분뿐만이 아니라 제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밀폐제는 기름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밀폐제의 역할이 보강된 것이 좀 더 꾸덕한 제형이 되는 거고요. 수분제의 역할이 좀 더 보강된 것이 로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건조한지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똑같은 피부라고 해도 건조한 날씨의 겨울인지 아니면 습한 날씨의 여름인지에 따라서 제형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어떻게 바르세요? 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습제를 진짜 많이 바르는데도 계속 건조해요.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뭐 영양크림도 바르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많이 바르는데도 건조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화장품을 여러 종류를 바르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에 좋지도 않고요. 하나의 제품에 20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었다고 하면 이게 5개가 되면 100가지 성분이 되는데 그 100가지 성분 중에 하나만 내 피부랑 맞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제품 가지수를 가지고 어떻게 똘똘하게 바르느냐 하면요. 한 번에 많이 바르기보다는 한 번 바르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톡톡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발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이나 3겹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면 훨씬 더 보습이 잘 돼요. 옛날에 네. 7스킨법이라고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7 레이어링, 그거는 스킨 사용법이잖아요. 저는 이전에 홍조 영상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킨이라는 제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 레이어링까지 하려면 일단 솜에 스킨을 묻혀서 발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솜이라는 거를 피부에 7번이나 문지른다는 행위 자체가 일단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요. 스킨은 생각보다 보습이 되는 성분이나 제형이 아닙니다. 스킨은 말 그대로 수분을 가둬줄 수 있는 밀폐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그냥 물이니까요. 그래서 스킨보다는 로션 타입이나 크림 타입이나 밤 타입으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 언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은가? 입니다. 사실 앞에 2가지보다요. 이 3번째, 언제 보습제를 바르는지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머리 감고 몸 닦고 그리고 세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이랑 몸을 닦죠. 그러면 그때부터 피부의 수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분이 피부에서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가둬주는 보습제를 바로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시간으로 얘기하면 3초입니다. 물기를 닦고 3초 이내에 발라야 보습제를 제대로 바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얼굴도 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인 분들이 오실 때 제일 강조하는 게 화장실에서 보습제를 무조건 바르고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3초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면 이미 끝나요. 3초 지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꼭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화장실은 습하고 온도가 좀 높은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화장품을 변질되지 않을 만한 곳에 보관을 하고 화장실 안에서 보습제를 바르고 나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약간 조금 이 질문이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요즘에 연예인들도 그렇고 네. 세안하고 나서 수건을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되게 수건을 안 써서 물이 네. 그대로 남아있으면 3초가 좀 넘어도 상관이 없나요? 아, 수분이 약간 남아있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실상 물이 묻어있는 피부는 자극을 받기가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수영장에 가면 다 뿔잖아요. 손가락 쪼글쪼글해지고 그 상태에서 뭔가 자극적인 물질을 잡으면 더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물기와 습기는 피부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기가 묻어있는 피부는 자극을 받기가 쉬우니까 화장품이라는 화학물질을 발랐을 때 거기에 있는 물질이 나랑 안 맞으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기가 없는 습기는 피부 속에 들어가면 보습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피부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방법이 나왔는지는 알긴 알겠어요. 왜냐면 수건에 뭔가 먼지도 있고 뭐 더러운 게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그걸로 다시 얼굴을 닦는다고? 그럼 먼지를 더 묻히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개념에서 그런 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부와 수분과 피부의 건강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수건으로 닦고 크림을 바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럼 원장님은 어떤 타입의 보습제를 어떤 식으로 쓰세요? 제가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은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고 느낄 때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크림을 바르는데요. 이 히알루론산 앰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시중에 보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다,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다 이렇게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 피부는 500달톤 티어리라고 해서 500달톤보다 사이즈가 작은 성분만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처럼 500달톤 이하면 피부 속에 들어가서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피부의 수분은 진피에서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각질에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물광이니 윤광이니 하는 것들은 각질층이 머금고 있는 수분 때문에 반짝반짝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각질층의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밀폐제는 밀폐제대로 따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앰플로 바르고 그리고 나서 크림을 바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피부가 더 건조하면 좀 더 꾸덕한 제형을 사용하고 그리고 제 피부가 조금 습하거나 여름이거나 괜찮은 상태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라이트한 제형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습제를 어떻게 하면 잘 바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보습제를 잘 사용하면은요. 피부과를 갈 돈을 아낄 수 있고요. 피부과를 갈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피부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왕기초, 베이스. 제일 중요한 거. 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올바른 보습제 사용법 잘 숙지하셔서 모두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디테일 박원장의 박지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 좋아져서 환자분들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화장품 만들어 팔까?